네, 저희가 어제 키워드로 캐릭터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키워드는 뭐가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뭐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놀면서 꿈을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성과학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로봇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로봇 자체가 최근에 계속 각광받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의 관련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 흥미로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로봇인데요. 그런데 사실 로봇 산업이 앞으로 뭐 유망하다라는 건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알긴 아는데 왜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오늘 키워드로 선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진국이 지금 성장 정체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성장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불황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신기술이었고요. 예. 이런 신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결국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융합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끌어내야 내수든 제조업이든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로봇이 그 관련 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11년도에 채 3조도 안 되는 로봇 시장이 2020년도에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25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제조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그다음에 부품 산업, 여기다 소프트웨어 가치까지 더한다면 이 시장의 크기는 앞으로 뭐 무한대로 당분간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시장의 밸류체인은 기존의 제조업의 밸류체인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의 상황이 바뀐다든지 라인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 낳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앞으로 지상과제로 삼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쪽에서도 창조경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창조경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로봇 산업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정부 지원책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들도 꿈틀꿈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주도적인 흐름이 이 로봇 산업에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느 분야의 로봇 산업이 많이 침투가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미 이제 대부분의 생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얘기하는 로봇 휴머노이드처럼 사람을 닮은 로봇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뭐 팔 하나 정도 있는 그런 로봇이 대부분인데요. 몇 가지 이제 실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미국의 리싱크 로보틱스에서 만든 조립 로봇을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약간 멍청하게 생겼지만 이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의 로봇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 라인이 바뀌거나 제품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새로 소프트웨어를 넣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작업 같은 경우 팔로 몇 번 조작해주면 바로 그 작업을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작업 같은 것들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리싱크 로보틱스의 조립 로봇은 단순한 그 작업이 바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로봇 산업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외과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로봇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모든 외과 수술을 로봇이 혼자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수술만 의사가 이제 의도화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좌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 또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밀하게 잘라내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단 혹은 다른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단 로봇이 실제로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로봇 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애플은 쉬리, 구글은 나우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와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감정도 일부를 이해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대답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로봇은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것만 했지만 이제는 음성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대화형,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IT 빅브라더 중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관련되는 기업들은 모두 이와 관련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관련된 산업과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 아시겠지만 드론 무인 정찰기가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 시도가 되고 있죠. 이것도 로봇입니다. 그 다음 살펴보게 되면 1차 산업, 농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임업과 같은 아주 단순한 그런 작업에 사람들이 점점 도망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싼 임금을 주고 이제 더 못 사는 국가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 그래서 리오틴토가 지금 쓰고 있는 무인 트럭 같은 것들이 단순하게 나르고 자르는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다는 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 쪽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이 확산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앞으로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현재 흐름을 단도직입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주가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로봇 업체들의 글로벌 이 주가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비단 외국일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관련 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독일의 쿠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모두 산업용 로봇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엔 2017년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주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서비스용 로봇이 주류를 이룰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야스카와 전기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살펴보게 되면 일본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니케이 225 지수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지수도 최근에 뭐 만선까지 꾸준히 올랐지만 이 독일의 쿠카라고 하는 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더 추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은 선진국에도 필요하고 이머징에도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인구가 늙어가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임금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용 로봇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면 이들 주가의 흐름과 함께 국내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지금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 종목들은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이 동부로봇 정도로 우리가 좀 꼽아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유진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청소용 로봇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로봇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향후 로봇 시장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산업용 로봇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두 종목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2017년 이후에 커지는데 그 시장에서 지금은 청소용 로봇만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용 로봇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삼성전자가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관련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품도 확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키워드로 로봇을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한 국내 관련 주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